이재명 대통령께서 홍준표를 한번 만나줬다고 이해할 수 없는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홍준표 총리설이 바로 그것인데요. 하지만 저희 제작진을 포함한 전문가들은 이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큰 계획 중 일부이며 과거 이해운이 청문회에서 탈탈 털리고 아파트도 털리고 모든 걸 잃고 쫓겨난 것처럼 홍준표 또한 국힘의 저승사자로 국힘을 괴멸시키는 카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와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상 끝까지 확인하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돌아온 총리설입니다. 네. 지금 오늘 돌아온 시리즈예요. 지금 늦고도 돌아오고 전환길도 돌아오고 이 사람에 대한 총리설도 돌아왔습니다. 누구냐?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점심을 같이 먹은 홍준표 전 시장입니다. 볼까요? 오늘 점심 이재명 대통령 홍준표 전 시장이랑 같이 먹었습니다. 이 홍 전 시장을 청와대로 초청을 해서 같이 막걸리까지 한잔 하면서 밥을 먹었다라는 거죠. 저희가 사실 만난 모습을 바로 보시죠. 보여드리고 싶은데 완전 비공개라 사진 한 장도 지금 없는 상태예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요. 네. 비공개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만난다는 예고가 있었는데 일단 홍준표가 페북에 또 관련해서 글을 올렸었어요. 네. 나는 무당적자이고 백수입니다. 보름 전 홍수석이 연락을 왔길래 비공개 오찬이라면 괜찮다고 했습니다. 야당 대표뿐만 아니라 야당 인사들도 가는데 내가 안 갈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시간상 지금 만났을 텐데. 그러니까. 뭐 혹시 나오는 아직까지 소식이 뭐가- 있습니까? 아직은 나온 나온 게 게 없어요. 없어요. 네. 나온 소식이 제가 통화하고 왔죠. 홍준표 전 시장이 통화했어요? 네, 방금 10분 전에. 와, 10분 전에. 통화되는 사이에요? 당 친하죠. 이정주. 자, 10분 전 통화만 식사 끝난 거예요? 네? 식사 끝난 거예요? 식사 끝났죠. 끝나고 통화한 거예요? 끝나고 통화했죠. 야, 됐다. 좋아. 아니, 지금 경향신문이 하나 단독이 나왔어요. 이게 홍준표 대표 오찬 딱 하는데 멘트 딱 하나 있어요. 뭐 홍 전 대표가 경향신문에 이제 막걸리 한 잔씩 하고 환담했다. 네, 이렇게 이제 코테이션 짜가지고 네. 이 내용이 전부더라고요. 네. 요게 지금 경향신문에서 단독으로 나왔습니다. 네. 제가 이거보다 이제 10배는 더 말씀드릴 게 이제 있는데. 나 진짜 궁금해. 왜 만났는지. 근데 홍준표 전 대표가 저한테 이제 전화해서 당부한 게 있더라고요. 너 내가 말해주면 어디 유튜브 가서 장난스럽게. 홍준표 이거 안 봐. 안 봐요? 진짜 안 봐. 왜냐면 홍준표를 내가 어마어마하게 씹었는데 모르더라고. 진짜 안 봐, 이거는. 이게 진짜 안 봐. 예.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나왔어요. 혹시 좌파 유튜브 보시냐고 물어보려고 하다가. 진짜 안 보더라니까. 안 내보시오는. 요거는 진짜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갑니다. 네. 오늘 상춘제에서, 처음에 상춘제에서 오찬했고, 참석자는 4명이었어요. 이재명 대통령, 홍준표 전 시장,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 그리고 홍익표 정무석. 이 4명이 이제 오찬했고, 1시간 반 정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1시간 반.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홍준표 전 대표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보름 전에 자기는 이거랑 무관하게 자기에 대해서 먼저 요청이 왔대요. 홍익표 정무석이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부겸 지지선언과 무관하게? 무관하게. 무관하게. 근데 그 전날 김부겸 시장이 출마 선언을 했었죠. 예. 출마 선언 했었고, 그 다음날쯤에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홍 시장은 이제 홍익표 정무수석이 남양홍 씨라고 우리 집안 사람이라고. 네, 저랑 전화하는데 그 설명을 한 10분 동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남양홍 씨 별 관심이 없거든요. 관심 없어. 근데, 이 표가 우리 집안이다 이렇게 하면서. 관심 없어. 네. 근데 약간 홍 전 시장이 이제 이런 부탁을 하나 했어요. 저한테. 이제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과의 자신과의 대화는 어쨌든 이건 전 맞는 것 같아요. 시그널이 어쨌든 내용은 청와대에서 나와야 된다. 밥을 먹었던 내가 이게 국가 기밀에 준하는 것도 있고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되지. 대통령 입장이 있으니까 자기가 이걸 모든 걸 뭐 이렇게 말한다는 게 신뢰가 된다. 그건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홍준표 관련된 이야기만 듣고 싶어요. 네. 예를 들어 본인이 뭔가 꼼꼼이가 있어서 갔을까봐 내가 그게 불안한 거거든. 네, 그래서 그것만 듣고 싶어. 근데 본인은 있긴 하겠지. 본인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나는 백수다. 난 3가지 단어 쓰더라고요. 나는 탈당했고 백수고 자유인이다. 백수를 강조하는 거 보니까 자리를 원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크게 보면 지금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죠, 사람들이. 네. 근데 오늘 페이스북에 아까 최진봉 교수님 읽어준 다음에 오늘 이제 이 페이스북하고 당에서 많은 해석이 나왔어요. 오늘 6시간 전에 올린 건데 20, 30대에는 정의를 향한 열정으로 살았고
음. 40, 50, 60대는 당파를 위한 열정으로 살았다. 근데 이제 70대 황혼기에 들어섰다. 불 깨지는 석양의 아름다움처럼 내 마지막 인생은 나라를 위한 열정으로 살았으면 한다. 네, 원하네. 60대까지는 뭐 당파입니다. 하겠다는 거야. 예, 60대까지는 당파예요. 예. 예, 근데 70이기 때문에 나라를 위한 열정. 예. 이 나라에 이제 방점이 찍혀 있다는 게. 근데 지금 여의도 정가에는 우리가 이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혹시라도 뭐 총리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자리가 아니라 정계 개편에 대해서 좀 뭔가 역할을 하려고 한다는 그런 소문이 더 커요. 그 정확하게 어떤 얘기예요? 근데 정계 개편? 보수 정당이 지금 국민의힘이 네. 지금 망해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전당대회 이후 혹은 이전에 어쨌든 간에 지금 장동혁이 물러나고 나서 보수에 좀 개편이 일어날 것 같은데 여기 개혁신당도 조금 움직임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혁신당도 지금 몸집을 키우려고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보수 정당의 재개편이 일어났을 때 이준석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체급이 낮으니까 이걸 키워야지 나중에 어떤 딜을 할 때 좋기 네. 때문에 근데 그 과정에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아. 무언가 역할을 좀 역할을. 하려고 한다. 그거야 뭐 알아서 할 네. 문제니까. 그러지 뭐 자리보다는 저는 거기에 좀 요즘 관심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 양쪽의 시각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홍준표 전 시장은 입각에 더 관심이 있는 거고 이재명 대통령은 보수 개편에 더 관심이 있는 거고 그래서 서로 간에 구체적인 얘기는 오가진 않았을 수 있습니다만 네. 근데 홍준표 전 시장은 MB 때도 법무부 장관 그렇게 하고 싶어 했었잖아요. 그렇게 알려졌었는데 결국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당시 법무부 장관 임명을 안 해주면서 그때부터 약간 뭔가 스텝이 좀 꼬이고 네. 당의 주류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대구시장 가고 뭐 이런 상황이 됐는데 뭐 여하튼 지금 홍준표 그다음에 한동훈 이런 당 바깥에 있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과는 관련이 없는 분들이 지금 보수 진영에 더 큰 스피커가 돼 있고 영향력을 더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 지지율은 더 계속 떨어져만 가는 네. 어떤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아니, 있는 것 같습니다. 홍준표가 나라를 위해 봉사할 것 같으면 법무부에서도 또 일하고 싶어 했으면 법무부 네. 교도관으로 가면 이 나쁜 놈들 이것들 내가 가만 안 둬. 반찬 다 떨어졌어요. 그만 먹어라. 그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 가라 그래. 윤석열 있는 대로. 그래. 좋네. 윤석열이 말이야. 내 하나도 안 도와주고. 개방형으로 교도소장으로 그런 거 하나 그래. 그거는 나는 적극 지지입니다. 근데 지금 정치적 회동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도 결국은 정치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마찬가지고 당연히 대통령이 정치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에요. 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회동은 굉장히 의미 있는 회동이에요. 왜냐하면 대구 같은 경우는 홍준표 전 시장의 페이스북 잘 보잖아요. 네. 이진숙 그 예비 후보를 욕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 이진숙을 욕을 이진숙 욕하지 않아요. 이게 흐름을 잘 봐야 돼요. 막 추경호 나머지 막 국민의힘 의원들 엄청 욕하거든요. 네. 페이스북에 거의 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거의 한 번씩 거쳐갔다 보면 돼요. 홍준표 대표 페이스북에 한번 걸렸다 하면. 예. 근데 이진숙 위원장을 욕하는 사람도 꽤나 있어요. 왜냐면 적이 있으니까. 근데도 이진숙 무소속 현재 예비 후보를 욕하지 않는다는 거는 현재 대구시장 측면에서는 이진숙 후보가 지금 재보궐도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최근의 기류거든요. 네. 그때 장동현 내려가서 재보궐 불꽃처럼 말했잖아요. 근데 이진숙 캠프 쪽은 이것도 못 받는다고 지금 의심을 하고 있고 네. 답답하라고. 예, 실제로 대구 정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면 대구시장이 3파전 벌어집니다. 실제로. 3파전? 네, 그럼 김부겸 오늘 이제 유영아 추경호 의원 올랐는데 네. 이 둘 중에 한 명 올라오죠. 그리고 이진숙 후보가 무소속으로 뛸 수 있어요. 여기서 홍준표 시장이 지원 사격한다. 예를 들면 국민의힘 후보를 저격하는 거를. 아, 저격하는 거를. 국민의힘 후보 누가 했든 간 추경호 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죠. 네, 그렇겠죠. 근데 여기를 이제 선거 때 계속 저격하는 거예요. 저게 뭐 기재부 장관 때 어떻게 했다, 내일한테 어떻게 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게 판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비공개 오찬 회동을 했거든요. 오늘 이제 기사들 후속적으로 나온 걸 보니까 막걸리를 마시면서 이제 환담을 나눴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네. 두 분이 뭐 꽤나 얘기를 나눴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내용이 저는 구체적인 제안이 오고 가고 그러진 않았을 것 같고 이제 저는 이번 지선 이후에 정계 개편이 있을 때 이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홍준표 씨죠, 사실 지금은. 홍준표 씨가 네. 아마 보수 쪽에서 1위를 좀 담당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포석을 두신 게 아닌가. 그리고 홍준표 시장 시절 있었던 실무진 라인들이 많이 지금 도움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나 앞으로의 지원을 당부하는 차원이 아니었을까 네. 싶습니다. 우리 김성환 평론가님은 두 분의 만남을 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뭐 차기 총리설까지 나오던데요. 이번 만나는 거 가지고 저는 그 정도까지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본인은 어. 생각 좀 하는 것 같은데요. 공직에 대한 본인은 여망을 욕심이 있나? 굉장히 표력하던데. 네.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행보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전 대통령 이런 모습 본 게 언젠지 기억도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진영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대통령이 따로 이렇게 만나는 경우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근데 홍준표 전 시장의 경우에는 자기하고 대선 때 같이 경쟁까지 했던 상대였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은 자기랑 경쟁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죽이려고 그랬는데 제거하려고 하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전에 1년 전에 막걸리 한잔 합시다. 이 약속이 이번에 지킨 거란 그렇지. 말이에요. 그 약속을 또 지켰어. 네. 그러니까 뭐 물론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미래가 최소한 보수 인사하고 계속 뭔가 소통하고 만날 수 있는 정도의 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걸 지금 이번에 보여준 것 같고요. 또 만나자고 아마 제안이 들어간 게 김부겸 전 총리 출마 선언한 직후였던 것 같아요. 네. 지지 선언을 한 이유 즈음으로 보인 거죠. 그때 네. 출마 선언하고 난 다음에 홍준표 전 시장이 김부겸 후보 내가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뭐 선거에 개입하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최소한 그렇게 밝힌 정도의 인사라고 하면 한 번쯤 만나서 서로 간에 툭 터놓고 얘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대구시장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몰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통합 행보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구 시민들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저는 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막걸리 그 회동이라는 게 일단은 첫 번째로는 대통령이 확실히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걸 다시금 알게 되는 게 2025년 작년이죠. 대선 복판에 5월 12일에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홍준표 당시 선배라고 호칭을 하면서 네. 미국 갈 때쯤에 잘 다녀와라. 돌아오시면 막걸리 한 잔 나누시죠 했는데 그 약속을 지켰다는 점에서 와.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리고 홍준표 전 시장이 최근에 이제 대구의 발전을 위해서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김부겸 후보를 지지한다고 말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홍준표 전 시장에게 당부했던 내용도 어떤 거였냐면은 홍성배가 꿈꿨던 국가 경영의 꿈, 제7공화국의 꿈, 좌우 통합정부 만들어서 위기를 극복하고 전진하자 이런 대의와도 합치했기 때문에 홍준표 전 시장을 청와대까지 불러들여가지고 술 한잔 나누면서 진솔한 얘기를 나눴을 것 같습니다. 네, 진솔한 얘기를 나눴지만 저는 그래도 총리로 가는 것이나 다시 공직에 만나는 것은 조금 브레이크를 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당연히 사람인데 안 되는 거죠. 일단 명태균 씨 관련된 사건이 아직 대구청에 있고 저희 로펌에 그 자료가 여전히 있습니다. 네. 정치 지형의 재개편에 도움을 주시는 것까지 하시고 제 자리엔 욕심 안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계 은퇴하셨잖아요. 네, 은퇴하셨잖아요. 아니, 네. 그러니까 저희가 공격 안 하고 들고만 있지. 아니 오늘 근데 이제 오찬회동을 들어가기 전에 본인 페이스북에 1954년생인 홍준표 전 시장께서 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했냐? 20, 30대는 정의를 향한 열정으로 살았고 네. 4, 5, 60대는 당파를 위한 열정으로 살았다. 이제 70대 황혼기에 들어서서 이 얘기를 하길래 쉬세요. 아 이렇게 쉬는 줄 알았는데 쉬어야지. 불 깨지는 석양의 아름다움처럼 내 마지막 인생은 나라를 위한 열정으로 살았으면 한다. 요게 그냥 집에서 이렇게 석양을 보면서 나라 생각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나라를 정말 생각하시면 쉬세요. 부탁드립니다. 아니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직에 대한 열망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너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피력했네.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투명해요? 정치인들의 그 권력의 욕심은 끝이 근데 없네. 이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들도 그렇고 저도 이제 그 황혼기에 접어든 분들을 더 많이 알거든요. 네. 근데 저도 이제 점점 나이를 먹어가는데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욕망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사람이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그 욕망이 더 절실하고 간절하게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뭐 본인은 여러 가지 더 하고 싶고 더 뭔가를 해놓고 가고 싶다고 하는 욕심이 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부합하는지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본인 스스로는 굉장히 아쉽게 정치권을 떠났잖아요. 그리고 대선 때 자기랑 윤석열 후보랑 경쟁을 했는데 억울하게 거기서 떨어졌다고 하는 그것만 안 떨어졌으면 내가 어쩌면 대통령이었는데 네. 그것도 가지고 있었을 것 같고 근데 그 다음에 또 안 돼가지고 결국은 대선을 출마를 못하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쉬움이 굉장히 좀 클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뭐 총리다 이런 건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조금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는 저는 괜찮을 수도 있겠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자리 생각나시는 겁니까 지금? 아니 네. 이거 얘기하면 사람들이 저보고 뭐라고 할 것 같은데. 사람들은 솔직한 경영 TV 마음을 출연 원합니다. 정도로 네. 막아도 경영 TV 고정 출연 이 정도. 아니 왜냐하면 네. 3회 출연권 이런 걸로. 네, 제발 좀. 이 정도 경험이 있는데 당적을 갖고 내가 뭔가를 대표해서 뭔가 진영의 이익을 반영하겠다 이렇게 욕심만 안 부리면 네. 정치 경험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행정 경험도 있어서 위원회 같은 거는 오히려 잘 운영할 수 있어요. 정보위원회 같은 것들은 저는 경남도 시절 때의 실정이나 지금 대구에서 문제 나온 거 있잖아요. 왜 이 공항은 안 됐느냐? 왜 이건 이렇게 됐냐? 그거 다 홍준표 지사가 버리고 가서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대구 지금 시장이 없어요. 원래는 현직 프리미엄 가진 국민의힘 후보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버리고 송파구로 왔잖아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이분은 공직에 어울리는 분은 아니다. 정치인으로서 남아서 페이스북을 하시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뭔가 어떠한 책임을 맡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고 그렇게 될 경우 저희 DB에 있는 것들이 바로 제출될 것입니다. 아 김부겸 후보 그냥 이번에 대구시장 만들어 주고 네. 그냥 위원회 자리 하나 줍시다. 예? 무슨 위원회요? 무슨 위원회? 뭐 송파 발전위원회. 보니까 네. 예, 뭔가 그냥 좀 할 수 있는 거 줍시다. 아니 근데 김부겸 본인이 총리 그냥 그래요. 대구시장 만들어 줍시다. 본인이 또 이런 생각을 하는 배경에는 근자에 어떤 결정이 네. 있었냐면은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홍준표의 경제 책사로 한때 불렸던 이병택 하이스 명예교수를 그렇죠. 규제 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맞아요. 임명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러면 나한테도 혹시 기회가 오는 것인가? 이런 정도의 생각 정도는 당연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끝보다 본인의 책사에 높아야 될거 아니에요. 네. 본인의 그러니까 책사보다는. 위원장 주려는 거지. 부위원장 줬으니까 지금. 네. 뭐 생각은 아니 그 자유니까. 부위원장은 위원장이랑 똑같은 자리예요. 위원장이 대통령이니까. 아, 그렇네. 네, 그런 부위원장 자리 정도는 하나 있어도 되지 않나. 지금 말림 같은 경우에는 난가병 말기다 이런 평가해 주셨고 21도 한라사님 정말 우리 경영TV에 크게 기여해주고 계신 분인데 네. 이재명 대통령님 보유국 요즘 국뽕이 뿜뿜입니다 하시면서 홍준표는 코카콜라 코리아 대표 자리 주세요 이러면서 첫 번째 보내주셨는데 제가 콜라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거는 좀 이렇게 너무 제가 21도 한라사님 존경하고 좋아하지만은 네. 동의하기 약간 어렵다는 아, 근데 말씀을. 갑자기 그 네. 생각은 들었어요. 홍준표 홍카콜라 얘기 나올 때 그때 20대, 30대 남성 지지율이 꽤 됐거든요. 있었어요. 꽤 팬덤이 좀 있었어요. 시원하다 이거였죠. 네. 물론 뭐 지금까지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일종의 뭐 극화되고 있다고 하는 걱정들을 많이 했잖아요. 젊은 층이. 근데 홍준표 전 시장을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 차원에서 같이 친하게 지내기도 하고 막걸리도 한잔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하는 생각이 그러면 문득 들었어요. 의전 서열은 높고 실권위원은 평안도지사나 함경도지사 이런 걸로 가시죠. 아무튼간에 좀 저희가 잘 생각해 보도록 하고 네. 그리고 역시 경향TV에 늘 애정을 뿜뿜 보여주고 계신 부산 민아이님이 오윤혜 씨의 희망사항대로 우리 잼통님의 영생을 바랍니다 하시면서 영생클럽 하나 슈퍼챗을 만들까 봐. 보내주셨는데 영생클럽 영생클럽 이름 좋은데 영생클럽 네. 영원히 산다 이런 얘기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말씀 해주신 거고 그런데 지금 대구시장 출신이기 때문에 이 얘기로 이어가는 건데 오늘 국민의힘에서 대구시장 후보 결선 투표는 이제 압축한 모양인데 후보가 누구야? 추경호 대 유영하더라고. 추경호 대 유영하. 진짜요? 이 결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겠다. 그렇죠. 왜? 아, 박근혜의 영향력을 네.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이다. 유영하 의원이 뭘 한 게 있다고. 그림 그리셨죠. 잘 그림 잘 그렸죠, 그렸어요. 저렇게. 네. 그러니까 뭘 한 게 있다고? 현직 의원을 지금 중진을 꺾고 올라가가지고 지금 두 사람이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들 스스로 생각할 때는 일종의 탄압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우리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말도 안 되는 굉장히 비겁한 얘기죠. 사람이죠. 네. 내란이 일어났을 때 의원들을 다른 데로 빼돌린다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저는 그거는 사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국민들한테 유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구 정서에서는 좀 그게 일종의 피해자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추경호 의원이 결선 갈 거라고 하는 얘기가 그 전에서 계속 나왔단 있긴 말이에요. 있었죠. 네. 근데 결과는 역시 그런 것 같다. 두 사람이 붙었는데 설마 유영하 의원이 이길까? 그럼 이기면
저는 좀 아니라고 아니 보지만. 근데 여기서 보면은 중간에 우리가 또 언론 보도 중에 나온 게 대구의 뭐 초선 의원 중에 기업인 출신을 좀 띄운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맞아. 그분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겁니까 지금? 안 된 거잖아요. 당에서 띄우면 무조건 안 되는 모양이야 이제. 그러니까. 컨설팅 비용 환불 받으셔야겠네. 그리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추경호를 좀 거칠게 비유를 한다고 하면은 윤석열을 도왔던 사람으로 여겨지고 결국은 그가 도왔던 대통령은 탄핵이 되지 않았습니까? 유영아 사정이 다릅니까? 박근혜를 잘 모셨죠. 박근혜 탄핵되지 않았습니까? 탄핵 대 탄핵의 대결을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렇죠. 그 노하우는 있을 거예요. 탄핵된 이유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 탄핵된 나는 살아남을 수 있는 내 배지는 어떻게 지켜내는가. 유영아 의원은 모시고 탄핵된 게 아니라 탄핵될 대통령을 모신 거지. 그렇지. 네, 정확하게 그런 어려운 말하면. 상황에 있는 사람을 도운 거죠. 그러니까. 변호하면서 유일하게 옆에 끝까지 남아 있었다고 하는 그 공로로 결국은 의원 배지까지 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난 대구시장 나가겠다고 더 큰 거 갖겠다고 지금 욕심을 부리는데 이 욕심 그만 부리셔도 될 것 같은데. 가족한테 빚 갚으시려면 돈 많이 쓰시면 안 될 텐데. 대구 시민분들은 그걸 아셔야 돼. 이게 대구를 발전시킬 마지막 기회잖아요.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 기한 내에 만약에 또 여기서 이런 추경호나 유영아 같은 사람이 대구시장이 되면 진짜 후진으로 가는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는 건데. 중앙정부의 도움도 제대로 못 받을 네. 수가 있고 그런 말씀 해주시는 건데 지금 미로금비님이 장동혁 단식할 때 박근혜 보내줬잖아요. 유영아가. 이렇게 아마도 그건 유영아에 사실이에요. 대한 해설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영아 의원이 박 전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올라와 주셔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박근혜 갑자기 무슨 인연이 있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올라옵니까? 근데 그걸 불렀던 당사자가 결국 대구시장 선거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대구시장 선거 나가려고 큰일을 한번 당에다가 해주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결국은 대구시장 출마 선언을 하고 최종 결선까지 지금 올라간 건데, 근데 저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 저는 당 외에서 누구 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도라고 본다면 이진숙이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오히려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여론조사도 그렇고 그런 측면에서 이진숙 후보가 포기할 이유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 당권파에서 확실하게 뭔가 뭐 공증서를 써줄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하죠. 당연히 이거는 3자 구도로 갈 거고 지금 하고 있는 건 예선도 아니죠. 지역심 이 정도인 거죠. 왜냐면 여기서 이긴 사람이 또 다시 한번 붙어야 되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그렇게 하면은 최소한 유영아 의원은 포기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내 뒤에 박근혜가 있으니까. 그럼 추경호 의원은 만약에 자기가 이긴다 그러면은 나는 그래도 중진인데 내가 갑자기 튀어들어온 이진숙이라는 사람한테 후보직을 양보해줘? 이거 자존심 상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진숙이라는 사람은 도끼만 지금 바짝 오르는 사람인데 자기가 포기하겠다는 말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 이렇게 쪼개져라. 그럼 김부겸 후보가 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게 좀 더 지금과 같은 구도에서는 좀 더 괜찮은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그렇죠. 싶네. 지금 보수들이 결집하고 있는 추세가 있는 상황에서 어차피 그 추경으로 단일화가 깔끔하게 된 다음에 이준석과 다시 단일화하는 모양새보다는 오히려 혼탁하게 굴러가는 게 이제 김부겸 후보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 그 재경위원회 국회를 얘기하는 거겠죠.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그러는데 아마 재경이는 보면은 국민의힘의 위원장인 모양이죠. 네. 저는 진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신현송 총재 네. 후보자님 진짜 우리나라에 이런 인재가 있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분이죠. 엄청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만 조금 불리했던 점이 아마 그 가족들이나 이럴 때 여러 문제도 있었고 외국 거주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포트폴리오가 너무 잘 짜여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국익이나 약간 소위 그런 것보다는 전지적 본인 입장에서 정말 잘 짜여져 있던 부분이 아마 정치적으로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제가 알기로는 4월 20일이 이창용 한국은행 그 총재 임기 만료일인데 그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도 아마 대통령이 임명 가능한 자리로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국회의 그런 동의 여부 상관없이 대통령이 임명을 계속 강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볍게 해보는 것이고. 재경위원회 위원장이 이미자 의원님. 그렇군요. 네, 그런 상황들이고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이제 보도들의 여파로 인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통과시킬 수 없다라는 강수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한국은행 총재 청문 보고서 채택 안 됐다는 얘기인데 처음 들어봐 나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아무튼간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순신 장군을 데리고 와도 꼬장꼬장해서 안 된다고 할 거. 뭐라도 막아야 돼. 한국은행 화폐 나오죠. 이분은
이분 임금의 말을 안 들었던 적이 있는 거 아닌가요? 막 이러면서 이제 안 할 분들이라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삶의 맥락이 좀 다른 경우에는 다른 기준을 좀 적용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외국에서 다 생활한 사람이랑 거의 마찬가지란 대부분 말이에요. 일생을 그러니까 그걸 지금 한국 기준으로 우리 기준으로 다 이렇게 잣대를 들이대기에는 조금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청문 보고서 채택을 안 하겠다고 버팅기는 거. 그리고 뭐 예를 들면 한국은행 총재가 국민의힘 생각하는 사람하고 완전히 기조가 다른 사람이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강경 매파에 그렇죠. 속하는 사람이라고 맞아요.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걸 청문 보고서 채택을 안 한다는 얘기는 의도적으로 지금 어깃장을 놓겠다는 얘기처럼 들려져서 좀 별로 그렇게 보기 좋지 않네요. 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비공개 오찬 회동을 가졌는데요. 오늘 회동에서 막걸리를 마시면서 환담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됐고, 물론 이재명 대통령은 이 막걸리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후 저녁 때 언제 몇 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녁 때 정상회의가 있거든요. 국제정상회의. 그것 때문에 마시지 않았지만 요거 어떻게 보셨는지. 어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할 때는 김부겸 이제 대구시장 후보를 공개 지지 선언을 한 홍준표 대구시장, 그 시점에 요 청와대에서 오찬 약속이 잡힌 거잖아요. 저는 이제 드러난 상황만 가지고 해석하겠습니다. 오늘 100분 정도 두 분이 이제 회동을 했죠. 공개, 비공개였습니다. 막걸리 들어갔다는 거 나왔는데 회동이 끝이 나고 뭔가 대화의 내용이 일부라도 흘러나와야 하는데 전혀 없다. 그러면 비밀을 유지해야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었느냐? 아니면 그런 정도의 내용은 아니나 굳이 바깥으로 이야기할 만한 내용도 없었다. 결론은 비밀주의처럼 뭔가 중요한 대화가 오간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효과가 상당히 크다. 이게 이제 1단이고요. 실제 그러면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 것인지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상당히 중요한 얘기가 오갔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결론이 난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의견은 조율하고 주고받았다라는 것은 있는데 그 자리에서 이거 결론 낼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이 아마 좀 얽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발표를 하고 싶어도 할 만한 내용이 별로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막걸리밖에 안 나왔구나. 그리고 MB에 대해서 뭐 대통령의 뭐 사면권은 아니지만 대통령의 권한 정도는 과거 전직 대통령에 대해 예우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는 정도 외에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없는 중요한 이야기가 몇 가지는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공개는 안 됐다. 그 공개가 안 됐다는 두 가지요. 이제 중요하지 않다는 것보다는 공개를 할 만큼 뭔가 이제 무르익어서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다만 저는 이제 어제도 우리 방송에서 의견을 나누었지만 대구시장 선거를 앞두고 김부겸 전 총리의 출마에 대해서 홍 시장이 지지 선언을 했던 것, 그리고 지금 대통령과 회동을 했다는 사실, 요것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글로 저는 이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막걸리가 왜 나왔냐 하면 요거는 1년 만에 약속을 지킨 거래요. 이게 홍준표 전 시장이 지난 대선에서 경선에 패배한 이후에 정계 은퇴 선언하고 미국으로 갔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막걸리 한잔 합시다라고 했는데 1년 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곧바로 이 오찬 회동 이후에 홍준표 전 시장이 페북글 올리지 않았습니까? 누구 아시는 분 없으세요? 직전에 올린 거 아닌가요? 직후에 올렸습니다. 직후인가요? 직후에 올렸는데 아무도 모르십니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이 페북에 이제 오찬 때 TK 신공항 국가 지원 요청한 거, 그리고 MB 전직 대통령 예우 복원을 요청한 거, 요거는 그냥 내가 이런 이유로 한 거다. 요걸 또 사감과 이용만 남부하는 정치가 저급한 해석들을 하고 있다. 그들이 저급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공부가 부족한 탓이다. 뭐 이 정도 남겼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페이북 글은 뭐 진작에 봤는데 너무 뻔한 글 아니겠습니까? 너무 뻔한 글이다. 뭐 TK 신공항 국가 지원 이거 MB 전직 대통령 예우라는 것이 뭐 그렇게 특별한 것은 아니다. 근데 그렇게 특별하지 않는 것을 굳이 글을 왜 올렸을까? 이런 특별하지 않는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1년 만에 약속해서 굳이 청와대까지 가서 1대1 대통령을 만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글은 그냥 올린 글이다.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내 마지막 인생은 나라를 위한 열정으로 살았으면 한다라는 글을 올리고 청와대로 갔습니다. 뭔가 기대가 있었겠죠. 그래서 기사에서 총리설까지 나왔습니다. 이것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혹시나 하는 그냥 속내, 속마음, 이것을 기사에서 좀 이 정도 표출해 준 것이다. 그럼 이재명 대통령의 속마음과 홍준표 전 대구시의 속마음 같았겠느냐? 저는 그것이 아니다. 이것이 내용이 없었다는 것은 정말 내용이 없었다는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저렇게까지 굳이 이런 내용을 얘기를 했어라는 것도 진짜 내용이 없었다. 근데 본인의 속마음이 노골적으로 전달은 안 됐겠죠. 그렇지만 눈치상 나는 총리는 안 되겠구나. 이 정도 눈치는 채고 돌아오지 않았을까. 이재명 대통령께서는요. 아무 메시지를 내지 않아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만남으로써 긍정적인 효과, 대구시장 선거에 이재명 대통령 현재 그쪽에서 이제 여당이잖아요. 근데 그 대구 쪽 기사를 읽어보면요. 깜짝 놀랄 일이 있습니다. 오타가 많이 있어요. 지금 여당 후보입니다. 김부겸이 여당 후보인데 모니터링 하나하나 해보십시오. 야당 후보라고 나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됩니다. 대구는 아직 그런 느낌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동친다라는 기사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동치게끔 만들어준 거죠. 자, 홍준표, 이제 70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황혼기에 들었었다. 붉게 지는 석양의 아름다움처럼 내 마지막 인생은 나라를 위한 열정으로 살았으면 한다. 이렇게 정치인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뭔가 직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걸로 보입니까? 아니면 이제 황혼은 우리가 완전히 물러서겠다 이런 걸로 보입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상은 이거 뭔가 직을 달라는 것처럼 느껴졌었죠. 이거 오찬 전 글이었기 때문에. 오찬 전 글이죠. 근데 예.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한 자리 하는 모양이다. 국무총리 갈 수도 있겠네라고 하니까 이제 이것들이 진짜 모여가지고 공부 안 한 것들이 저급하게 해석하고 자빠져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요. 홍 시장은 근데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홍준표, 민태균 게이트, 대구시장, 그리고 뭐 경남도지사부터 본인한테 정치자금 대준 사람 누군지 다 나와 있고 지금 뭐 굉장히 관계는 안 좋아 있지만 홍은 일단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못 사는 사람이다. 뭔가를 하는 걸 찾죠. 꽃길이든 아니면 그것이 가시밭길이든 찾아서 뭘 하죠. 그러면서 늘 저격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시원함을 주는 이런 이제 정치의 희열 같은 걸 스스로 만들어내는 독특한 화법도 있고요. 독특한 어법도 있고 독특한 문장력도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이 본인이 갖고 있는 건데 오늘도 오해를 부를 말을 내 인생 마지막은 결국 나라를 위한 열정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한 자리 하겠다는 걸로 해석을 하는 게 정상이지 공부 안 된 것들이 쓸데없이 또 해석하고 자빠졌네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느냐. 오늘 대통령을 만났으니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길 바라고 나는 이제 후진 양성을 위해서 한 발 빠져서 정말로 조언하고 관찰하면서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이렇게 바라겠다. 누구라도 나를 불러낼 생각하지 마라. 뭐 요렇게 딱 정리를 해야 되잖아. 그게 진짜 이제 퇴역 장군이 마지막에 국가를 위한 애국심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수단 아닌가요? 예. 적극적으로 동조를 안 해주시네. 이게 저는 사실 다르게 좀 해석을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저게 지금 방금 보여드린 그 글 있지 않습니까? 요게 오찬 바로 전에 올린 글이거든요. 오전 9시쯤에 올린 예. 근데 이게 내 마지막 인생은 나라를 위한 열정으로 살았으면 한다잖아요. 바람이잖아요. 네, 나 총리 호프예요, 줬으면 호프. 좋겠다. 네. 이렇게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전날부터 얼마나 이제 내일 이재명 대통령 만나면 무슨 얘기가 나올까, 뭐라고 하실까. 이게 혹시 이런 제안을 하면 내가 그걸 바로 받아야 되나? 어떻게 하지? 이런 그 기대감에서 나온 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하고집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하고집이요. 하고집이라고는 하시의 고집스러운 사람 이게 아니고 하고 싶은 사람을 경상도 가면 하고집이라 그래요. 뭐라도 해야 돼. 가만히 못 있는다고 제가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홍은 끝까지 뭔가를 할 거예요. 심지어 안 되면 홍카콜라라도 해서 진짜로 유튜브 할지도 모른다고요. 그냥 집에 들어앉아서 가만히 못 살아요. 그래서 이거를
판을 좀 키우고 싶겠지만 그 대화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비공개로 하자고 했을 수도 있고 중요한 대화가 오갔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비공개를 전제로 또 만났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홍 시장이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예를 들어서 김부겸에 대해 지지 선언을 하고 한 번 더 이재명 대통령이 잘 되기를 바라고 난 그냥 먼 발치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어쨌든 대한민국 잘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은 점수를 한 8, 90점 얻을 건데 예. 오늘 점수는 61점 정도 됩니다. 낙제는 아니지만 거의 D급이다. 예. 아, 그렇군요. 이게 그러면은 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대구시장 선거에 김부겸 후보에 뭔가 좀 도움이 될 것인가. 저는 이게 관심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호사님? 만남 자체만으로도 이미 성공했죠. 네, 그 타이밍도 홍준표가 김부겸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했고 지지 선언하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청와대에서 요청을 했고 근데 그 두 사이에 홍준표가 상당히 애매한 말을 했잖아요. 보름쯤 전에 요청이 왔다. 그렇죠. 그리고 보름쯤 전은 홍준표가 처음 지지 선언을 했던 그렇죠. 그 시점이고 그 절묘한 시점과 그 시점 사이에 발생한 청와대의 오찬, 이 존재만으로도 김부겸 후보 입장에서는 그 자체로 훌륭한 선거 운동이 됐을 수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예.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됐느냐, 반영되지 않았느냐. 어떻습니까? 홍준표 효과가 앞으로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반영이 다 됐습니까? 반영이 이미 다 됐죠. 다 됐다, 시장에는. 왜냐면 지금은 시장에는 반영이 다 돼서 대구에서는 결국 이제 홍도 지지했다는 것은 이미 이제 뉴스가 구문이 됐죠. 신문이고 새신자가 아니고 이제 올해 구자를 써서 구문이 된 것이고 이제 반응할 사람은 다 반영했으니까 대구가 지금 후보 단일화가 이제 지금 국힘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는 김부겸 전 총리가 이거 지금 쳐다볼 여가가 없어요. 한 표 한 표를 지금 더 끌어모아야 되니까 바깥에서 이런저런 이제 퍼포먼스가 있다는 것은 효과는 있지만 반영은 다 됐다라고 보는 게 맞다. 그리고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예. 홍이 또 이제 한 가닥 하잖아요. 한 가닥이라는 단어는 쓰죠. 서울 사람들도. 그럼 한 번 막 비토 놔버리는 거야. 약간 이제 성깔이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뭐 있는데 너무 뭐 수가 틀렸어. 안 돼. 뭐 이래가지고 이런 거 그럼 조심해야 돼요. 페북에 글 바로 올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김부겸 전 총리가 만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오늘 지금 홍준표 전 시장은 저급한 논평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본인이. 오늘 제가 굉장히 저급한 논평을 좀 하려고. 홍은 수 틀리면 또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른다. 네. 조심해라. 김부겸 전 총리 만나지 마세요. 이렇게 제가 저급한 논평을 좀 해드리죠. 근데 저희가 홍준표에 대해서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게 있는데 입각에 대한 욕심 상당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 보이죠? 예전에 MB 때도 법무장관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네. 결국은 못했잖아요. 그래서 삐졌던 거잖아요. 입각에 대한 욕심이 상당히 강한 사람이고 사실 이번에 청와대 갈 때도 그와 같은 욕심과 교감 없이 안 갔을 겁니다. 했다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홍준표라는 사람은 원래 저는 어저께 생각할 때 어떤 생각했었냐면 청와대에서 굳이 입장 안 내도 홍준표가 다 탈 거다. 그렇죠. 네, 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때쯤은 끝났을 것 같은데 왜 홍준표 얘기 안 나오지 궁금했는데 상당히 과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과묵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기대감을 충족시키는 어떠한 조용함이 필요했다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 의미심장합니다. 예, 여기까지.